오늘 좀 김동완 의원님이 좀 긁히신 것 같은데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검찰청 없어진다면서요. 뭐 그렇게 여기 계시는 우리 검찰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럼 같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가시든지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우리가 대상 사건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 대장동 사건이 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지금 그게 제일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대장동 사건에 설계자라고 스스로 외친 분이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핵심 참모가 김현재 아닙니까? 거기다가 설계자 이재명 대통령에다가 실행자 정진상 유동규예요. 정진상 유동규는 누가 뭐래도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입니다. 주범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조작기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실체는 뭐냐? 이것을 들어보려면 이재명 대통령, 김현재 실장, 정진상 유동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당연히 맞죠. 일반 증인으로.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표결 처리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안 부르려고 하나 보니까 정진상의 변호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 국조특위위원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태 의원님하고 김동완 의원님이.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가 이해충돌이에요? 국조특위위원으로 있는 전 변호인들이 그 해당 의뢰인이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야당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막아섰다. 이게 뭐 이해충돌 아니고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이해충돌 우려 수준이 아니고 이해충돌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장경태 의원님, 법사위에서 우리가 사건이 있었을 때 뭐 그래도 같은 법사위원이니까 우리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저는 곧 법사위도 떠나실 거라 봅니다만 그런 게 이해충돌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 일방적인 증인 채택 안 되고 그리고 국정수사 특위에 정말 이해충돌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불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용 입장에서 이런 국조특위에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증인들 불러다가 허위 또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회의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국조특위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국조특위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해충돌은 오늘 제가 다 정리합니다. 더 이상 발언 없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임무를 방기하고 나가고 있으니 충분히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동 간사. 네. 예,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론으로 죽이고 검찰 다 동원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24년 1월 2일 가덕도에서 테러해서 목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살아나시니까 다시 내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들의 정권이 영원 무궁할 것 같아서 검찰을 총동원해서 조작했고 그 결과 안 되니까 또 회유 협박해서 마침내 자신들의 용어로 꼬린시키겠다 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조작의 진실이 뭐냐? 조작을 해서 뭘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이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상용이 징계 시효가 5월 19일 그러니까 23년
5월 19일 이 통화를 한 뒤에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 만 3년이 되는 5월 19일 날 징계시효가 끝나요.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검의 감찰부장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박성재가 꼽아놓은 사람이 지금 감찰부장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승인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고검의 감찰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고검의 감찰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감찰 승인 지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월 19일 징계시효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검찰청 없어지면 나와서 대형 로펌 가서 계속 이 조작 기소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짓인데 결국 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만이 내란이 척결되는 거고 내란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조작 기소에 관여한 자를 우리가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두려워서 겁나서 조작 기소에서의 피해자들을 거론하면서 정치 쇼를 하고 정치 막장극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정권, 검찰 정권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상용은 더 이상 검찰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 징계시효 전에 반드시 조작 기소를 제대로 파헤쳐서 법이 제대로 살고 검찰이 다시는 정권에 칼춤을 추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조특위를 한다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